안녕하세요. 저녁 8시입니다. 나는 주식입니다. 함께 하시죠.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이 테마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가네요. 산유국 관련주 말입니다. 어제 새롭게 생긴 테마이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목들은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 이 석유와 가스 관련된 종목들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전문가님들이 나오실 때마다 공략주 하나씩 주시잖아요. 얼마 전에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나리자라는 종목인데 오늘 시장에서 22%의 급등이 나왔고 또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 오늘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양시장이 분위기가 조금 다른 채 마감이 된 오늘 시장인데요. 코스피부터 흐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0.7% 정도의 조정이 나옵니다. 어제 상승분은 많이 반납을 한 상황이죠. 저점 부근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2,662선까지 후퇴하는 코스피 시장. 전장보다는 20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거래 마칩니다.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변심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모두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하루 만에 반락하는 상황이죠. 외국인이 2,100억 정도 매도고 기관은 조금 더 많이 팔아내는 상황. 개인 홀로 5,100억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같이 코스닥 시장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는 섹터들이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코스피와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상승하며 거래 마칩니다. 어제 이어 추가적으로 오름세가 나왔고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0.13% 정도의 미미한 오름세 845선까지 올라오면서 어제 이어 오늘도 코스닥 시장은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화요일 시장은 외국인 홀로 코스닥을 사들이면서 마감을 짓습니다. 1,054억 원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과 개인 동반해서 비슷한 물량을 팔아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I는 어떤 시장이 강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지 한번 화면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조선, 원전, 피팅, 화장품 같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에 가능하게 내놓는 상황이고요. 연속적으로 올랐던 테마 바로 석유 관련주입니다. 시세 한번 체크해 보시죠. 어제 새롭게 등장한 테마죠. 이제 동해 앞바다에서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동반해서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여줍니다. 한국석유는 어제 이어 오늘도 다시 한번 상한가를 또 이어가는 모습이고 흥구석유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18%까지 급등이 나왔고요. SKC, 유성, TNS 같은 종목들도 어제 이어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석유와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모든 종목들이 올랐던 것과는 반대로 많은 종목들이 또 상승분을 반납을 하거나 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는 차근히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한번 보실까요?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최근에 이 반도체 랠리 장에서 많이 소외됐던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소외됐던 종목들의 순환매가 돌아오면서 강하게도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17%까지 급등이고요. 샤페론도 오랜만에 오름세가 나와줍니다. 15%의 상승으로 마감을 짓습니다. 이제 또 미국에서 중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제재하기 위한 생물보안법이 지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된다면 국내 기업들의 반사 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또 어떤 종목이 선별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도 투자 전략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만 볼게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그동안 참 낙폭이 컸는데 오랜만에 또 시원하게 반등이 나와줍니다. 솔브레이 혼딜스가 17%의 오름세를 보였고 윤성, FNC, 덕산, 데코피아 같은 종목들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석유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이제 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몇 시간 뒤면 내일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오늘 저희 방송에서 내일장 투자 전략 미리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전략
받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 빅스라고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예, 최근에 저희 방송에서 드리는 공략주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오늘 또 좀 기쁜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빅스 대표님 함께 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슬슬 많이 더워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더워가지고 예. 지금도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도 또 날씨만큼 열정적인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4년도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방송을 함께한 지 불과 한 1년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하물며 지금 2024년도 상반기가 사실상 이제 이번 달 한 달밖에 남진 않았죠. 근데 내가 지금까지 2024년도 1월 달부터 현재까지 돌아보면 수익을 많이 받는지 혹은 내 계좌가 어떤 변동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름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왜 내 계좌는 이렇게 뜨거워지지 못하는지, 시장은 또 왜 이렇게 애매한 날씨인지 또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를 해보면서 이 앞으로 2024년도의 하반기 우리 계좌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에 대한 바뀔 수 있는 변곡점, 오늘 한번 여기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빅스 대표님과 함께 이 빨간불이 들어오는 뜨거운 계절을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시장 먼저 보려고 하는데 조금 전 평가를 해주셨어요. 좀 뜨뜻미지근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정리해 주시나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추웠고 코스닥은 좀 따뜻했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매일같이 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루는 뭐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닥이 내려가고 또 하루는 코스피가 내려가면 코스닥이 또 올라가고 약간 서로 좀 같이 움직일 수는 없는 걸까요? 매일같이 또 이렇게 애매한 흐름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애매했던 시장으로 이 선별적인 강세를 보였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죠. 여기에 또 개별 종목의 장세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상 오늘 또 공략할 종목도 딱히 마땅치가 않았던 그런 그런 하루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결과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좀 보자면 결국에는 유전 관련주. 드디어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가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이슈 어제부터 갑작스럽게 뜨게 되면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주식시장에 천하제일 단타 대회를 열어줬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종목들도 다 내려가고 있는데 반대로 이 유전 관련주만이 시장에서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요즘에 또 방위산업에 대한 이슈가 또 심심치 않게 뜨고 있죠. 지금에서야 방산주를 보면은 이 수출에 대한, 매출에 대한 실적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의 평가가 이 주가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의 대표적인 이슈는 북한의 도발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더라도 이 대표적인 관련주들이 크게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졌었죠. 자, 근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기존의 방산주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배경이 또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역시나 오늘 또 한번 시장에서 움직임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연속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사실 많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제는 이 유가 관련주들, 가스밸브 관련주들이 온갖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갔다면 불과 하루 사이에 인기가 식어버린 것인지 몇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갭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꾸준한 상승보다는 이 눌림목을 통해서 단기적 접근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대표적으로 반도체의 차익 실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주춤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2차 전지랑 일부 개별 종목들의 제약주들이 좀 선방을 해주면서 시장의 하단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내일은 또 어떨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일은 시장이 사실상 조금 더 밝게 빛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자, 우리가 반도체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이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대한 HBM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여기에 대한 반도체 차익 실현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오늘 시간의 거래, 즉 본장이 끝나고 나서 4시 이후로부터 진행됐던 이 시간의 거래에서 갑작스럽게 엔비디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HBM 삼성전자 거 쓰겠다라고 하는 순간 시간의 거래에서 삼성전자가 무려 최대 4%까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반도체 종목들도 반등을 좀 보였고 여기에 따른 반도체 강세가 조금 예상이 된다면 내일도 시장은 조금 더 밝게 또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은 사실상 지금 매크로 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6월 달에 FOMC가 진행되기 전까지 뭐 CPI나 이런 고용 지표들을 통해서 FOMC에서 나올 금리 정책 방향성에 사실상 시장이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이 금리 정책 방향성이 나오기 직전의 기간 동안 사실상 큰 움직임보단 어느 정도의 상방과 하방이 번갈아 나오는 그런 횡보 장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려고 하지 말고 자, 지금 종목은 눌림목을 좀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림목을 공략하는 테마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테마는 오늘 이 테마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조세에서도 조용하게 순항하는 땡땡. 사실 땡땡이지만 이미 여기에 힌트가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순항. 바로 조선 테마인데요. 자, 슈퍼사이클을 맞은 조선업 역대급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안 그래도 좋은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붙게 돼요? 자, 유전이라는 재료가 또 붙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호재거리도 같이 또 편입이 되다 보니까 조선 관련주들이 일제히 또 강세를 보이는 배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무리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말고 나도 꾸준하게 좀 우상향해주는 종목들을 좀 잡고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 자, 내 포트에 조선 관련주가 없다면 자, 지금부터 주목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조선업에 대해서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해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 중에 노란톡방까지 함께 입장을 하시게 되면 제가 조선 테마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하나 드릴 거예요. 어떤 정보냐? 여러분들이 조선과 조선 기자재 테마를 보면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20개, 30개 정도 되죠.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직접 공략을 해야 될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매일같이 돌려보다 보면은 이미 날아갔습니다. 자, 그러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이 테마도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30종목에서 이 종목만 보면 되는구나. 압축된 비밀도감을 제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 꼭 오셔서 여기에 대한 테마도감도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실시간 시장 대응. 요즘엔 정말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대응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장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무리하게 덤벼들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혼쭐이나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톡방에서는 꾸준하게 전력과 이슈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누군가의 좀 도움을 받고 싶고 혹은 정보를 좀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까지 노란톡방으로 함께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표님께 시장 한번 전략 들어봤고요. 지금 시장에서 봐야 하는 섹터 중 하나는 이 조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여러분들이 조선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모르실 것 같아서 대표님이 테마 도감을 오늘 선물로 준비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테마 도감인지 한번 화면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이야기 좀 더 해주시죠. 우리 아까 전에 조선과 조선 기자재 안에서만 종목이 무려 30가지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고르고 골라서 좋은 종목 딱 5가지를 압축시켜 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바로 테마도감의 한 페이지인데, 자, 테마도감은 총 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핵심은 2번째 페이지와 3번째 페이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2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 테마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테마마다 각각의 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봤던 이 시장이 하락할 때 주로 상승하는 이 방위산업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유전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도 굉장히 뜨거울 줄 알았지만 뭔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고점에 대해서 나온다든지 그런 끼들을 어떻게 또 접근하시면 좋은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제가 또 여기다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안다면 내가 테마에 대해서 조금 더 공략하기가 수월하겠죠? 자, 근데 여기에 3번째 페이지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 자,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5가지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하면 되는지, 어떤 종목들을 보면 되는지에 대한 5가지의 픽을 제가 여기다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현재 차트 상태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조선 테마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관심이 있거나 혹은 이걸 좀 같이 공략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노란톡으로 오셔서 이 비밀도감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장이 뭐 석유 관련된 이야기도 그렇고요.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 조용하고 묵묵하게 혼자 올라가는 테마, 이 조선 관련된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해보시죠. 방금 보셨던 그 테마 도감을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 이 안에 앞으로 조선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올라갈 5종목을 대표님이 직접 적어서 올려두셨다고 합니다. 이 자료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를 통해서 지금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먼저 실행시켜주시고 카메라를 켠 채로 핸드폰을 지금 여기 화면 앞에다가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링크 하나 뜨실 텐데요. 링크 클릭하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누구든지 그 방금 화면에서 보셨던 테마도감 조선편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안에 급등을 기다리고 있는 5가지 종목이 숨겨져 있으니까 꼭 종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 또 선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시장 크게 봤으니까 이제 테마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떤 테마 보셨어요? 오늘 시장은 제가 준비한 테마는요, 2가지 테마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테마는 가스 테마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전 테마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이번에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사실상 여기서 열리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서 오르내림이 심했던 그런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영일만 앞바다에서 이 유전이 발견이 됐어요. 자, 이 유전이 발견이 되면서 우리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냐? 산유국이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꿈마저 앞당기려고 하고 있어요. 자, 포항 앞바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전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산유국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아세요? 산유국이 되면? 기름이 나오니까 네. 다른 나라에서 이제 안 사와도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도 역시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산유국 이 산유국이 되면 뭐가 좋을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어느 정도만 알고 있지 이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기름을 갖다가 타국에다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의 국고는 어떻게 되죠? 늘어나게 되죠. 배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내는 이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세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 국민들은 어떻게 돼요? 자, 소비가 늘어나게 되죠. 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드니까 여기에 대한 소비 활동이 증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소비 활동이 증가가 되면 기업들에게서 만들어지는 이 상품들도 그만큼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기업들도 성장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고용시장도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업적인 부분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석유와 가스가 140억 배럴의 양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40억 배럴을 이 가치로 측정을 해보니까 삼성전자의 시총의 총 5배에 달한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실상 직접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관련주들은 가스와 밸브 관련주들이 있겠죠. 자, 사실상 가스 관련주만 생각을 했지 그 뒤에를 보니까 뒤에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철광과 가스 밸브 관련주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징주로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첫 번째로는 한국석유입니다. 사실상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가스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제도 상한가를 갔고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전에도 사실 보면 우리가 이때 당시 4월 달에도 한 차례 가스 관련주들이 급등을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홍해에 대한 이슈들이 좀 지속해서 뜨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가스 관련주들의 가격 급등으로 한번 힘차게 올라갔던 이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조정을 전부 다 받아주더니 이번에는 이 고점을 뚫어내는 상승이 나오게 됐죠. 자, 내가 만약에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이 차트를 뒤로 돌아가게 된다면 제가 차트가 보이지 않을까 봐 이 뒤에 내용은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 뒤에는 캔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즉 이건 무슨 얘기냐?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현재 위치가 저항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것보다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조금 더 보시는 게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저는 제 입장에선 이 종목보다 지금 부대장주들도 있고 아직 올라가지 못한 가스 관련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후발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에 대한 후발주도 노란턱에 오시면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두 번째를 볼게요. 밸브 관련주입니다. 밸브 관련주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동양철관이라든지 대동스틸이라든지 이런 휴스틸 같은 종목들이 있지만 이번에 대장주는 화성밸브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대략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횡보만 보여줬어요. 바닥을 잡고. 근데 그러다가 이 현상이 나오기 직전에 매직 캔들이 하나가 뜨게 됩니다. 이 사실상 물량을 조금 확인하려고 하는 윗꼬리 캔들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상승을 살짝 보여주더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 이슈와 함께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아까 봤던 한국석유처럼 이전에 이미 캔들들이 잔뜩 뭉쳐져 있습니다. 역시나 저항대일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고 보고 있겠죠. 자, 이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차익 실현을 꼭 하시고 리스크 관리를 하신 이후에 조금 더 수익률을 극대화해 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저는 개인적으로 가스 관련주들의 후발주를 공략하는 것보다 이 철강 관련주들 밸브 관련주들의 후발주를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우리가 안정성 있게 공략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밸브나 철강 관련주들의 차트 형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고 슈팅을 기다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톡에 오셔서 함께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준비한 테마는 이 방위산업 테마를 좀 체크를 해본 것 같아요. 방위산업 사실상 오늘 뭐 본다면 제약주들도 있고 2차 전지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의 업종은 이미 한 차례 상승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 혹은 2차 전지는 이미 작년에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내려온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업황이 바뀌지 않는 한 대시세를 주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추가적인 약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만한 테마는 방위산업이 아닐까 싶어요. 전반적으로 수출이나 이 매출에 대한 이슈도 꾸준하게 부각이 되고 있을 뿐더러 이번에 방위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이유가 있었죠. 자,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에 대한 재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말 그대로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쉬움쉬움한 어느 정도 좀 보내주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 만약에 도발을 해온다. 그럼 우리도 반대로 도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본격적으로 움직였던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 차트를 같이 볼 건데 자,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 행위에 상응하는 대처가 가능해진다
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움직였던 관련주들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오늘 장 막판에 좀 들어 올려주는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빅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빅텍은 개인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때 당시 이번 연도 연초부터 한 차례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가는 모습들 차트 형태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매집 캔들도 한 번씩 나타나게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저점을 잡고 들어 올려주는 차트 형태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테마에도 끼가 있지만 종목에도 끼가 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을 보여주더라도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기보단 시원하게 내려가는 차트 형태를 좀 자주 보이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꾸준하게 조금 들고 가는 것보다 올라갈 때마다 줄 때마다 차익 실현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내가 주는 수익을 놓치지 않는 그런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빅텍 같은 경우는요. 오늘 시간에서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도 사실상 시장이 조금 더 받쳐주게 된다면 내일은 좀 전반적인 빅텍의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스페코예요. 사실 방위 산업에 대한 북한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이 딱 두 개의 종목이 대표적입니다. 빅텍과 스페코. 사실 2020년도, 21년도에 방산주라고 한다면은 다들 이 빅텍과 스페코를 많이들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현대로템이나 뭐 이런 대표적인 한화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자, 역시나 이 종목도 오늘 빅텍보다는 조금 더 약세지만 그래도 상승폭을 조금 보여줬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대 가까이 상승폭을 좀 만들어냈는데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시기는 빅텍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차트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죠.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또 상승이 나오고 나서 또 조정이 나오고 오늘도 역시나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짝꿍 매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빅텍과 스페코를 두 개 짝꿍처럼 맺어주고 빅텍이 올라가면 뒤로 후발주를 뭘 공략한다? 스페코를 공략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해봐야 될 건 빅텍을 항상 우선순위로 먼저 보시고 대응을 하시게 된다면 우리가 적게나마 이 방위산업 관련주로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테마는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해왔고요. 전반적으로 가스와 관련주와 방위산업 관련주는 이번 주 조금 계속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후발주도 제가 직접 여기에 가지고 나오진 못했지만 실시간으로 노란톡에서는 꾸준하게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도 좀 단기적으로 혹은 단타로 공략해보고 싶은 그런 종목들 저한테 더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의 핫테마 마지막으로 방산과 관련된 종목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실시간으로 또 이런 전략 받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QR코드 통해서 지금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장중에 이런 전략들 지금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 어떤 테마에 수급이 쏠리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함께 전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빅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받고 있는데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바로 저희가 링크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강의 들어보기 전에 또 마지막에 있는 그 공략주에 대한 힌트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힌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힌트인가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의 힌트는요. 국내 유일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국내에 유일하다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상 테마 내에서 어느 정도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한 국내 유일의 기업일까?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로봇 모션 제어 장치를 제품군으로 보유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초소형 사축 제어 드라이브를 출시한 이력을 갖고 있는 로봇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힌트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로봇 관련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오늘 이슈가 함께 떠주면서 어느 정도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던 종목이에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지금 공략을 해도 되는 걸까? 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무리하지 않는 눌림목을 통해서 우리가 로봇 관련주로 수익을 볼 수 있다면 이 종목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힌트는 조금 이따가 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방송 끝에 공략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로봇과 관련된 종목이고요. 세계 최초 1등이라는 키워드가 달린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명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조선 테마를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세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예, 나는 지식인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달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되는 내용들이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말씀 전달드립니다. 조선 테마는 도대체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강의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기다렸던 이 조선 테마 한번 꼭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시장을 이기지 못해요. 오늘도 역시나 수급 쏠림이 너무나도 심하다 보니까 가스 관련주를 제외한 사실상 2차 전지랑 제약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 누워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조선 테마는 오늘 일제히 또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자, 종목은 시장을 이기지 못하지만 산업만큼은 시장을 이긴다. 저의 특별교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조선업과 조선기자재 테마를 조금 구분을 지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이란 무엇일까요? 자, 설계와 제작, 수리하는 산업이에요. 어떤 거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즉 조선 선박에 대해서 사업들을 영위를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해양 운송, 해양 자원 개발, 이 군사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만큼 사실상 우리가 절대 빼놓지 않고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해야 하는 이 산업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 조선 테마의 특징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자, 세계 최대 규모 조선업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즉 우리나라 조선업의 특징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업 국가 중 하나인데 시장 점유율을 약 40%대를 갖고 있어요. 세계에서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건 근데 최근에 또 이 중국이랑 엎치락뒤치락도 하고 있지만 명실상부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조선은 우리나라가 최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과 LNG 선박, 이 다양한 선박 등의 특정 분야에서 굉장히 강한 점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타국에서도 한국 배를 굉장히 많이 찾는다라고 하죠. 그만큼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3사 기업들이 있죠. 여기에 대한 실적도 꾸준하게 나날이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조선업의 특징은요.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와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만큼 배를 많이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도크와 크레인도 역시나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만큼 생산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조선업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봤지만 이 조선업의 흐름을 조금 알아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조선 시장의 흐름, 불과 2년 전과 3년 전만 돌아가게 된다면 조선업의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상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조선업 기업들의 이 적자폭도 굉장히 컸을 뿐더러 사실상 굉장히 우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왜?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세계 시장, 해운 시장들이 점점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경제 회복과 해운 무역량 증가는 즉 어떤 걸로 직결된다? 선박 수요의 증가로
직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해운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해상 운임도 그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선박 수요가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흐름입니다. 해양 친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가 사실상 친환경 선박들로 굉장히 또 강한 기술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 이 탄소 배출 이슈가 점점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전 세계 이 조선 기업들도 뭘로 바꾸고 있어요? 자, 친환경 선박으로 점점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규제 강화는 조선업 시장에 어느 정도 호재거리로 또 작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선박이 자연스럽게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이건 역시나 국내 선박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매출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으로 직접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마지막은 사실 이게 한 1년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있었던 흐름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도 차를 타게 되면 뭐 키로수라든지 연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바탕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기간과 거리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차를 바꾸잖아요.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식이 오래되거나 주행거리가 많아지게 되면 이 노후된 선박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 시기가 도래가 돼요. 대략 시기적으로는 10년에서 15년 정도라고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2000년 초반 이후로부터 지금 도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선박 생산량도 역시나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어요. 친환경 규제도 그렇고 해운 시장도 회복이 되어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노후 조선도 교체가 되어가고 이 삼박자가 갖춰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동안 적자폭이 확대됐던 조선 3사 기업들의 이 실적들이 개선은 물론 엄청난 흑자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또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들도 굉장히 이 시장 섹터와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직접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이슈들도 항상 따라 붙는다는 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사실 이거 이슈 1번은 지금 좀 이슈가 지난 이슈입니다. 기간이 좀 지난 이슈인데 한때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70조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준 가능성. 이게 지금 사실은 종결이 됐는지 아니면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런 이슈는 캐나다의 잠수함 건조 관련 기업들의 CEO로 구성된 사절단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방문한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한국조선 기술을 또 알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또 직접 방문까지 해서 수주 가능성까지 또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역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볼까요? 두 번째 이슈는 한국의 조선 3사가 13년 만에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이 조선 3사 기업들이 있죠. 근데 2023년도 1분기만 하더라도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적자폭을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2024년도 1분기의 실적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만들어냈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몇 년 만이라고 했죠? 13년 만이에요. 13년 만. 아까 우리가 흐름들을 살펴봤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이 조선업에 대한 배경들이 너무나도 좋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는 조선 기업들에게 실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가 출혈 경쟁에서 벗어나서 수익성이 높은 선종을 선별 수주한 것이 유효했다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런 흑자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조선업의 수익성 지표. 신조선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다. 신조선가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뭔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우상향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죠.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상향 차트 중에 하나인데 이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에 대한 추이를 지금 차트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의 선박 건조 가격을 100으로 놓고 지수화한 것을 바로 신조선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숫자가 크면 선박 건조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자, 올랐다면 가격이 올랐다라 이 차트가 우상향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올랐다라고 방금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차트는 점점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자, 최근에는 2024년도 3월달 기준으로 183을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신조선가 새로 건조하는 선박 가격이고요. 2008년도 이후 183을 넘는 것은 처음이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조선에 대한 분위기도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차트를 보지만 이 조선 차트를 전반적으로 지금의 시점이 아니라 2000년도 초반의 조선 기업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요. 사실 지금 주가도 터무니없는 주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제가 조선테마의 대장주로 STX 중공업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보면은 저점 기준으로 약 1년 사이에 350%가 올랐어요. 근데 2000년도 초반에 이 조선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요. 무려 곱하기 100을 해도 모자라다는 게 사실상 차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높았던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도 좋지 못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의 실적을 다시 기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가 상승 가능성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STX 중공업 현재도 대장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장주를 지금 여러분께 잡으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개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조선과 조선 기자재 테마의 후발주 두 개의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차트를 좀 같이 볼게요. 자, 종목명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기업 모두 테마 비밀도감에 기재되어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고, 이 차트 나도 좀 마음에 드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오셔서 비밀 테마도감 받으시고 함께 공략까지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차트의 설명을 다시 좀 이어갈게요. 자, 바닥을 잡아줬던 차트가 나옵니다. 바닥을 잡아준 차트가 나오는데, 자, 바닥 구간에서 그냥 바닥만 잡는 게 아니라 다중 매집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는 오히려 파동까지 그려주면서 일종의 상승에 대한 매집을 꾸준하게 또 진행을 해줬고요.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상승과 하락이 번복이 되지만 여기에 뭐가 동반이 돼요? 자, 거래량이 꾸준하게 동반이 된다는 점. 아니, 가만히 있는데 주가가 크게 막 오르거나 내리는 것도 아닌데 거래량이 꾸준하게 동반된다는 건 이때 당시에 캔들들이 매직 캔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거래량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차트라는 점. 대신에 언제 상승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선취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된다는 점이 이 종목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자, 무슨 차트가 보이시나요? 전형적인 우상향 차트가 보이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점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고점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지금 조금 우리가 이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략한다? 자, 눌림목을 통해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눌려있는 타점에서 우리가 타점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눌림목이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첫 번째 차트보다 빨리 올 수가 있어요. 단기적인 공략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자, 두 개의 차트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차트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내가 원하시는 종목의 차트를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차트를 함께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외에 총 3가지의 종목도 더 있습니다. 5가지의 종목 중에 우리가 살펴본 종목은 2종목이에요. 나머지 3개의 종목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나머지 3개의 종목도 직접 오셔가지고 이 비밀 태가도만 받으신 다음에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자, 방송 5분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은 이 조선 관련된 종목을 왜 공략해야 하는지,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표님이 지금 유망하게 보시는 조선과 관련된 3종목이 더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셔서 방금 화면에서 보셨던 테마도감 한번 받아보시고 안에 종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방송 이제 한 4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방송 시간 안에
안에만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QR코드를 스캔하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캔을 어떻게 하냐?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로 지금 화면을 찍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링크 하나 뜨실 텐데요.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으로 빅스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도록 링크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대표님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공약주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빠르게 힌트부터 좀 들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대표님, 두 번째 힌트 알려주시죠. 자, 우리가 아까 첫 번째 힌트는 어떤 거였죠? 로봇에 대한 힌트였죠. 로봇 모션 제어 장치를 국내 유일하게 개발해서 이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재료는요. 이 종목은 좀 이 기업은 재료의 다양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두 번째 재료는 어떤 재료냐? 자, 에너지 제어 장치를 제품군으로 보유한 기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최근에 여러분들 전력 설비와 전선 관련주들의 부각 알고 계시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또 오르내림이 있었는데 이 종목은 그중에서도 태양광과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태양 발전용 전력 변환 장치를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재료를 함께 또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것만 하더라도 벌써 로봇과 태양광 에너지 두 개의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를 볼게요. 세 번째 힌트도 역시나 또 다른 재료를 갖고 있어요. 볼까요? 차세대 반도체 물류 라인 제어 장치 OHT라는 것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자, 오버헤드 호이스트 트랜스퍼라는 이 제품을 만들어서 반도체 장비의 기업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재료는 몇 가지일까요? 로봇, 태양광, 마지막 반도체까지. 사실상 앞으로 시장에서 받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이 대표적인 세 가지의 재료를 이 기업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심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냥 생각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같이 또 공략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요,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참고로 이 로크웰 로보틱스랑 엔비디아랑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이슈 속에서 이 종목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한 수급들이 오늘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윗꼬리를 달려주는 캔들 한번 등장을 했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이 꾸준하게 잘 나오는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데 대신에 반대로 내려갈 때는 어떨까요? 내려갈 때는 수급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거의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역시나 이번에도 아직 바닥 구간에 있지만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이 동반될 가능성을 본다면 또 한 번의 장대 양봉이 그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가 함께 같이 공략을 해볼 거고요. 자, 진입 타점은 내일 시초가로 진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을 드릴 건데요. 자, 22,000원 어떤 라인이냐? 이 종목의 저항대 라인입니다. 이 저항대는 우리가 한 번쯤은 차익 실현을 하고 가야 되는 라인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손절가 16,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박스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보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박스에서 하단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이드 참고를 하셔서 수익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나 혼자 하기 좀 무섭다, 그래도 같이 좀 대응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도나톡으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예, 오늘 대표님의 공략주가 공개가 됐어요.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고요.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6,000원 가지고 함께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오픈 채팅방에서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보시면 실시간으로 전략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 아쉽지만 여기서 좀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뵈야 될 것 같아요. 빅스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백수 대표님과 함께 나는 주식인이다 여기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